저만 정 씨였으면 세 분 다 같은 성씨네요, 진짜. 네. 둘은 하동정 씨. 앞봉관이 좀 다르시군요. 동네 정가입니다. 네. 예전에 90년대에 방송사에서는 뭐 왔다 갔다 하다 몇 번 뵙는데. MBC 같은 식구였잖아요. 네네, 예. 저도 한 17, 18년 있었는데 우리 배 선생님께서는 27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제가 한 20일쯤 형입니다. 조사를 너무 하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저 한국전쟁이 언제 끝난 줄 아십니까? 정전협정 기념일. 7월 27일.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그게 귀 빠진 날이에요. 아, 그래요? 와우. 저보다 한 달 정도 빠르시네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예, 어려운 그림 해주셨네요. 그래서 저 정두원 의원하고 잘 아시는 사이죠? 그럼요. 저 다 국회에서 다 모시고 있어서. 옛날에는 한때 이제 상대방 진영에서 제가 열심히. 우리 저 정 의원님은 사실 야당으로 출발했으면 지금쯤 대선 후보에 가 있을 텐데 출발을 잘 못했어요. 야당으로 와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잘 야당이잖아요. 아시고. 누구요? 예. 그럼요. 이명박 대통령 될 때 그때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동영 후보 제가 공식 유세 사회자였습니다. 그런 인연이 또 있어요? 그때 제일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재인 후보는 당선시키고 저는 떨어뜨린 거 이렇게 열심히 한 잘 못하셨네요, 그때.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한 인물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BBK 김경준 씨입니다. 얼마 전에 만기 축소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연일 SNS에 새로운 사실을 폭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께서는 진짜 잘 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준 씨가 BBK라는 회사에서 주가 조작으로 많은 소액 주주들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제 그게 BBK 사건인데요.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하기 전에 이제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실소유주다. 네. 이제 이런 또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시끄러웠던 사건이. 시끄러웠죠. 뭐 정동영 의원께서는 사실 그 당시에 대선 후보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저 같이 겨루고 있었던 상태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 사실이라면 김경준 씨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때 대선이 저 지금하고는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BBK 사건으로 해서 역사 후퇴 10년이 시작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이 진실을 덮은 10년이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한 이명박의 BBK 동영상입니다. 이게 광운대에서 강연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그때 그날 본회의에서 저희가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지역구가 홍익지구대에 있잖아요. 홍익지구대에 어떤 분들이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동영상이 있다고 그런다. 그래서 당에서 긴급하게 가봐서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 대선 후보 진영의 변호사분들이 이런 게 있다. 약간 뭐 흥정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3인조 일당이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접촉이 왔어요. 아, 그랬어요? 이걸 팔겠다고. 이런 게 그래서 있으니 이제 사라. 우리가 알았다 사겠다 해가지고 서귀호텔에 이제 유인을 해서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그때 홍익 그 지구대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후에 제가 간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좀 캥겼으면은 네. 가서 지금 내가 우리는이라고 그러고 MB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당시에 캥겼으면은 이제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건 뭐 하여간 상관없다. 그게 대선 한 5일 전쯤에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신고를 해서 바로 잡혀가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고는 이제 그리고 실제로 잡혀갔어요. 그분들이. 네, 잡혀갔어요. 마포경찰서로 나중에 갔는데 형도 살았고. 당시에 지금 정성호 의원이 변호사 자격증 있잖아요. 그분들 바로 변호사 선임을 즉석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설득을 한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 동영상이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서울 모처 무슨 지하 주차장 어떤 차량 열쇠고리에 꽂혀 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입수해 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당에 돌아와서 그 동영상을 돌려본 거예요.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동영상을 보고. 그래서 그때는 BBK가 굉장히 대선의 핫 이슈였는데 그때 저 계셨고요. 대선 후보 나오셨을 여기 때죠. 이렇게 예. 얘기합니다.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네, 전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최대의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BBK 투자 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 말로 28.8% 이익이 났습니다. 그 저희는 이거 진짜 이건 대박 났다. 이거 틀어주면 이건 대선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공개를 했죠. 예. 그날 아침에 공개를 했는데 그날 방송사별로 방송 3사 주요 방송 3사 뉴스에 한 25분까지 1분부터 25분까지 다 이 동영상 관련만 보도를 합니다. 완전히 도배를 했죠. 네, 이른바 이명박 동영상이 공개됨에 따라 대선 이틀을 앞두고요. 막판 지금 대접전이 또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론조사 발표까지 금지된 지금 이번 동영상 논란이 과연 표심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속으로 좀 이렇게 쾌재를 불렀어요. 근데 그날 MB가 국회로 옵니다. 특검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한 방송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반가이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방송 이슈를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만회하려고. 만회하려고 특검을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BBK 건에 관해서도 저는 그 회사의 주식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조간은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BBK 동영상 실소유주, 이명박 동영상 입수 네. 이거 하고 어떤 조사라도 받겠다, 특검도 받겠다. 이게 양분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 측으로는 국회에 잘 온 거죠. 어쨌든 기사를 양분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근데 제일 많이 아는 분이 나는 정두원 의원이실 것 같은데 오늘 특별한 얘기를 안 하셔서 아니, 그런데 예. 판도라의 상자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아마 거짓과 진실이 좀 분명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MB가 광운대 동영상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뻥을 친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아주 앞서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뻥을 친 걸로 지금 뻥을 친 거고 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김경준 같은 애송이한테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괜히 창피하고 대통령 후보로서는 결격 사유죠. 그런 애송이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 그거 좀 웃기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건인데 실소유주자였다는 것은 이제 그건 검찰에서 가려는 문제니까 제가 이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고요. 재밌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김경준을 이제 두 군데에서 데리고 오려고 서로 노력을 했고 한 군데에서는 못 오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MB 측에서는 그걸 못 오게 하려고 이제 또 미국 LA까지 보내서 또 설득 작업을 하고 여기 나오지만 유영하는 박근혜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 같은 사람들 보내서 이혜원 의원도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오게 하려고 그랬고 또 이쪽 후보 측에서는 박영선 의원 쪽에서 또 사람이 가서 또 오게 하려고 그랬다가 갖고 한 사람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둘은 잘 모르고 우리 네. 쪽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 쪽에서는 못 오게 하려고 그랬었죠. 에 대한 제안자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다. 그리고 실제로 김모 검사가 예. 조사하면서 본인에게 했던 얘기 이런 것들을 매일 지금 폭로하고 있어요. 지금 김경준 씨가 주장한 그러니까
이름을 언급한 검사들 중에 보면 네. 저 김기동 검사라는 이름이 네.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분이 주로 검사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이분이 맡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했던 MB 기간 때 그랬던 뭐 우병우 라인이라는 소문이 아니, 많습니다. 그때 저 차은택 씨 얘기 나왔을 때 그때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나요? 노승일 부장이 폭로했었죠. 실제로 차은택과 이 김기동 검사가 식사했다. 뭐 차은택하고 본인도 그건 인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당시 수사팀이 덮은 게 아니다. 덮은 걸 그냥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물줄기를 바꿔가지고 오히려 MB에게 면죄부를 주고 본인에게 덤태기를 씌워서 수사가 왜곡됐다 그렇습니다.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BBK 사건하고 이제 안 알려진 좀 희한한 일이 뭐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경준 씨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 형을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리카 킴 누나잖아요. 네. 그 유명한. 그 누나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가 걸려 있었어요. 고소고발건이. 그런데 중간에 MB 재임 시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누나에 대한 걸 다 풀어주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MB가 그야말로 실소유자로 알려져 있는 다스라는 회사 있잖아요. 다스라는 회사에 140억을 이제 사실 갚을 돈이 있어요. 김경준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사기를 친 돈이죠. 그거를 다 갚습니다. 그래가지고 깨끗이 다 그걸 받아낸 거죠. 어떻게 보면 끝끝내요. 그 당시 또 김경준 회사 그 계좌는 미국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일종의 압류가 돼 있었는데 거기서 무리하게 돈을 인출해가지고 그걸 갚아요. 그러니까 MB 쪽에서는 그 와중에서도 돈 받을 거 다 받고 하여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또 저렇게 나오는지 그렇게 해줄 때는 언제고 나는 이제 그게 어쨌든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고요. 또 검찰에서도 이제 저런 얘기를 했다고 아까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특검에서 그걸 확인을 했더니 검찰에서 저희 얘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 얘기를 그때 특검에서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때 검찰이 정치 검찰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그건 분명합니까? 예. 정치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정치 검찰이 언제 정치 검찰이 아닌 적이 있었나?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이걸 저 진실이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뭐 의혹이 있다면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진실이 밝혀지면 좋지요. 그 김경준 씨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는 그 동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거 보면 진짜 눈물 없이는 그 동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의 그 절절한 그 절규. 어머니가 아무리 아들을 위한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거짓말로 속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이명박 씨하고 동업을 하게 됐는지 동업했으면 같이 죄를 지면 같이 죄를 짓는 거고 죄가 없으면 같이 죄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모든 죄 있는 죄 없는 죄 만들어갖고 홀딱 세워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아주 묘하시겠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법이라는 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또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BBK가 암흑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그게 핵심 이제 네, 혐의죠. 그걸로 그래서 징역 1년을 살고 감옥 생활을 했죠. 예. 지금 10년 동안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고 또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탄압도 받고 가족 해체 아픔도 겪었고 그밖에 많은 정치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튼 많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네. 감옥을 1년 살았는데 정봉주 의원과 똑같이 정봉주 의원과 똑같은 주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후에 대통령이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같이 동업을 한 그 김경준 씨 주장대로라면 많은 투자자들한테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그 주가 조작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BBK는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자꾸 우리 박 후보께서는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관계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정봉주 의원과. 맞아요.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BBK 부분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받아요. 그리고 정봉주 의원만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 게 지금 아닌 거잖아요. 아니요. 그때 이해훈 또 유승민 의원 다 이제 사실 저희가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고소를 했었는데 박근혜 전 다 대통령도 그러셨어요? 풀어줬죠. 다 대선 취하를 끝나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안 했고. 안 했고? 네. 다 풀어줬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그리고 정봉주 의원도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 거는 풀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네. 수사를 지금 부실 수사 의혹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롭게 이렇게 감옥을 살고 나온 당사자 김경준 씨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진실을 또 공개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얼마든지 이것은 뭐 아니, 그래서 정권도 실수할 수 있다고 바뀌었고요. 네. MB 측에서도 저는 수사를 뭐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떳떳하면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수사를 또 그걸 막 자꾸 피하는 듯한 인상을 좀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MB 전 대통령께서 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죠.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네. 재수사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돼가지고 그냥 막 아까 던져. 우리라고 했잖아요. 아까는 우리라고. 그 당시 우리. 그 당시 우리. Once upon a time 그때 우리였지. 저만 정 씨였으면 세 분 다 같은 성씨네요, 진짜. 네. 둘은 하동정 씨. 앞본관이 좀 다르시군요. 동네 정가입니다. 네. 예전에 90년대에 방송사에서는 뭐 왔다 갔다 하다 몇 번 뵙는데. MBC 같은 식구였잖아요. 네네, 예. 저도 한 17, 18년 있었는데 우리 배 선생님께서는 27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제가 한 20일쯤 형입니다. 조사를 너무 하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저 한국 전쟁이 언제 끝난 줄 아십니까? 정전협정 기념일. 7월 27일.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그게 귀 빠진 날이에요. 아, 그래요? 와우. 저보다 한 달 정도 빠르시네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예, 어려운 그림 해주셨네요. 그래서 저 정두원 의원하고는 잘 아시는 사이죠? 그럼요. 다 국회에서 다 모시고 있어서. 옛날에는 한때 이제 상대방 진영에서 제가 열심히 우리 저 정 의원님은 사실 야당으로 출발했으면 지금쯤 대선 후보에 가 있을 텐데 출발을 잘못했어요. 야당으로 와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잘 야당이잖아요. 아시고. 누구요? 예. 그럼요. 이명박 대통령 될 때 그때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9월 말로 28.8% 이익이 났습니다. 그 저희는 이거 진짜 이건 대박 났다. 이거 틀어주면 이건 대선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공개를 했죠. 예. 그건 아침에 공개를 했는데 그날 방송사별로 방송 3사 주요 방송 3사 뉴스에 한 25분까지 1분부터 25분까지 다 이 동영상 관련만 보도를 합니다. 완전히 도배를 했죠. 네, 이른바 이명박 동영상이 공개됨에 따라 대선 이틀을 앞두고요. 막판 지금 대접전이 또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론조사 발표까지 금지된 지금 이번 동영상 논란이 과연 표심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속으로 좀 이렇게 쾌재를 불렀어요. 근데 그날 MB가 국회로 옵니다. 특검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한 방송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반가이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방송 이슈를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만회하려고. 만회하려고 특검을 받겠다는 거예요. MB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지금. 캥겼으면은 이제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아 이건 뭐 그 하여간 상관없다. 그게 대선 한 5일 전쯤에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신고를 해서 바로 잡혀가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고는 이제 그리고 실제로 잡혀갔어요, 그분들이. 네, 잡혀갔어요. 마포경찰서로 그래서 나중에 갔는데 형도 살았고. 당시에 지금 정성호 의원이 변호사 자격증 있잖아요. 그분들 바로 변호사 선임을 즉석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설득을 한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 동영상이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서울 모처 무슨 지하 주차장 어떤 차량 열쇠고리에 꽂혀 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입수해 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당에 돌아와서 그 동영상을 돌려본 거예요.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동영상을 보고. 그래서 그때는 BBK가 굉장히 대선의 핫 이슈였는데 그때 저 계셨고요. 대선 후보 나오셨을 여기 때죠. 이렇게 예. 얘기합니다.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네, 전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최대의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BBK 투자 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그때 정동영 후보 제가 공식 유세 사이자였습니다. 아 그런 인연이 또 있어요? 그때 제일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재인 후보는 당선시키고 저는 떨어뜨린 거 이렇게 열심히 한 잘 못하셨네요 그때.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한 인물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BBK 김경준 씨입니다. 얼마 전에 만기 축소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연일 SNS에 새로운 사실을 폭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께서는 진짜 잘 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준 씨가 BBK라는 회사에서 주가 조작으로 많은 소액 주주들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제 그게 BBK 사건인데요.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하기 전에 이제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실소유주다. 네. 이제 이런 또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시끄러웠던 사건이. 시끄러웠죠. 뭐 정동영 의원께서는 사실 그 당시에 대선 후보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저 같이 겨루고 있었던 상태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 사실이라면 김경준 씨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때 대선이 저 지금하고는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BBK 사건으로 해서 역사 후퇴 10년이 시작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이 진실을 덮은 10년이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한 이명박의 BBK 동영상입니다. 이게 광운대에서 강연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그때 그날 본회에서 저희가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지역구가 홍익지구대에 있잖아요. 홍익지구대에 어떤 분들이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동영상이 있다고 그런다. 그래서 당에서 긴급하게 가봐서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 대선 후보 진영의 변호사분들이 이런 게 있다. 약간 뭐 흥정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3인조 일당이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접촉이 왔어요. 아, 그랬어요? 이걸 팔겠다고. 이런 게 그래서 있으니 이제 사라. 우리가 알았다 사겠다 해가지고 서귀호텔에 이제 유인을 해서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그때 홍익 그 지구대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후에 제가 간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캥겼으면은 네. 가서 지금 내가 우리는이라고 그러고